이제 정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 미국에서는 3월 초에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마냥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추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게 이제 제가 여기 준비되어 있는 네. 내용들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지금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긴급하게 소집됐다고 그래요. 금리를 안 내릴 수가 없어요. 안 내릴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내린다고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내린다고 해서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쭉 나올 테니까 한 번만 조금 한번 살펴보죠. 같이. 자, 이제는 우리가 그런 요인들을 인해서 경기가 이제는 뭐 무조건 하락으로 내려가는 거는 아주 자명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정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정책이 뭐냐면은 정책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자, 경제 정책은 소위 말해서 성장을 제대로 시킬 거냐 또는 분배를 잘 합리적으로 할 거냐 이 두 가지 정책이에요. 지금 우리가 경기와 관련돼서 경기가 나쁜 것을 경기를 살리는데 어쩌다 하는 건 전부 성장과 관련된 거죠. 경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은 GDP라는 것이 있죠. 국내 성생산이라고 그래서 GDP는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수출 빼기 수입이란 방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GDP가 매년 몇 퍼센트나 더 늘었느냐 양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성장률이라고 그래요. GDP. 이런 성장률을 그래프로 그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성장률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 있고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 있죠. 바로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을 우리는 불경기 이렇게 얘기하고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을 우리는 호경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장률 그래프 한번 볼까요? 약 2000년 이전에는 보면은 어느 정도 경기가 나빴다 좋았다 상당 부분에 이렇게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갖고 있죠. 그러다가 2000년 지나서는 2010년까지는 어때요? 한 번 좋으면 한 번 좋았다가 한 번 나빴다가 한 번 좋았다가 이건 너무 들쑥날쑥 하죠. 그런데 2010년 이후는 어떤가요? 뚝 떨어지고 나서 경기가 좋고 나쁜 게 있나요? 완전히 안 좋죠. 전부 뭐 하염없이 내려가죠. 원래 경제 성장률을 저는 1% 이하라고 얘기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2% 얘기할 때 저는 1%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 상황이 1%면 여기 온다는 거예요. 이쯤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에 경기가 있나요? 경기가 없는 것이죠. 이만큼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라는 거는 그래요. 가격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실물은 경기가 좋을 때, 호경기일 때 중심으로 늘어나요. 그렇지만 돈은 그렇지 않아요. 경기가 호경기 때 늘어나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가 경기 살린다고 돈을 더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실물보다 돈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장기가 몇 년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반적인 이렇게 돈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경제가 무너졌다. 그럼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그거는 가격으로 연결되지가 않는 거죠. 소비로.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본을 보면 되죠. 일본이 20년 동안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가요, 일본? 안 하죠. 그런 걸 눈여겨봐야 됩니다. 무조건 돈이 늘어나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경기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결국엔 정책은 얼마나 이런 공급이 예를 들어서 무너졌다. 그러면 이걸 회복시키고 수요가 이렇게 무너졌다. 그럼 이걸 얼마나 원상태로 회복시키느냐. 그러니까 수요를 늘리는 정책 또 공급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정책. 이게 정책이죠. 그게 경기 부양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봐야 되고 우리는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을
써야만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미 조금씩 쓰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경기 부양책은 이런 겁니다. 자, 통화정책요. 부양책은 두 가지를 나눠서 씁니다.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GDP를 늘려서 성장률을 높이겠다. 성장률이 높아지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성장률이 이렇게 높여지면은 경기가 사는 것이죠. 그 이야기예요. 경기라는 것은. 자, 그러면은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통화 정책이고 두 번째가 바로 재정 정책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그 김연아 아나운서께서 질문했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이 바로 이 통화 정책입니다.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풀어서 수요를 증진시키다. 수요가 뭐냐면 소비와 투자예요. 바로 GDP를 구성하는 요소죠. 그래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돈을 풀는 현상을 우리는 양적 완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공급망이 축소되고 수요 이동이 제한되고 저금리 상태로 대안이 축소가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코로나 사태로 공급망 축소되고 수요는 이동도 안 되니까 수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는 오를 수 있는 위험도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풀면은 부동산 상승에 대한 위험도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돈은 풀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한계예요. 통화정책은 한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금리가 높을 때, 금리가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4에서 5% 막 이렇게 높아 있었을 때 금리를 막 2%로 낮춘다. 그러면은 경기가 확 살아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금리가 우리나라만 그러더라도 1% 또는 유럽 같은 데는 거의 0% 또는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이 난리를 쳤는데도 통화정책을 금리를 내려서 돈을 푸는 정책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금리가 바닥이고 제로인데 거기다가 더 줄인다고 해서 뭘 얼마나 줄이며 그게 정책이 실효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거의 0% 또는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 갈수록 통화정책 효과는 그만큼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효과 자체가.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부동산 상승이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쓸 수는 없겠죠. 안 쓰면 또 뭐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리는 내릴 거다. 재정정책을 또 쓰겠죠. 얘는 세금을 완화시키는 정책이에요. 추가 경정 예산을 사용 제한적이다. 재정 적자. 어쨌든 재정 정책을 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모두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사용한다고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통화정책의 효과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볼 겁니다. 그러나 돈은 늘어날 거예요. 결국에는 재정정책은 조금은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쓸 거냐의 문제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확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못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